Hello, 안녕하세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찾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분할했습니까? 밑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거죠. 자, 밑줄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밑줄 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에 밑줄 건는데, 그럼 이게 답이 뭐냐를 잡을 때는요, 밑줄 밑에를 읽어야 돼. 아래쪽에 읽고 밑줄을 paraphrasing, 즉 의미 갖고 표현 다르게 하는 문장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패러프레이징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다른 문구를 사용해서 이걸 계속 표현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글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또 글의 전개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네. 자, 이것은 별표 1000개를 박아 놓으십시오. 이 문장 구조, 글의 구조, 글의 구조가 아주 멋진 구조입니다. 가보겠습니다. They were saying that. 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saying 하게 되면 속담이란 뜻도 있고 이런 말이란 뜻이 있어요. 그죠? 데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es at 30,000 feet. 3만 피트 상공에는 문화적 상대주의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얘기죠. 이 뭔 소리야 갑자기? 3만 피트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잠깐 풀어줄게요.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문화적 상대주의란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문화적 상대주의 이게 뭐죠? 각 문화 주체 국가들은 자기 문화를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도 어떻게 돼요? 미국 문화가 최고. 영국 사람은 영국 문화가, 또 중국 사람은 중국 문화가 최고라고 할 거 아니야. 유럽은 유럽 사람 면 유럽 문화가 자기 문화가 최고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걸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 문화는 쓰레기야, 우리 문화만 좋아,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너 말도 맞다. 그래, 너희들 문화도 그래, 너 인정. 그럼 우리 문화도 인정해 줘. 그게 문화적 상대주의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문화적 상대주의거든요. 그러면 답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문화가 더 좋은지는 모르는 거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잖아. 알겠지? 그게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거야.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문화적 상대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The laws of aerodynamics. aero는 공기라는 뜻인데 dynamics가 역학이잖아요. 공기역학입니다. 공기역학 법칙이야. 공기역학이 뭐야? 밑에 나오죠? 공기역학이 뭔데? 공기가 움직이는 물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러니까 공기가 움직이는 물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가 공기역학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공기역학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공기역학의 법칙은 작동합니다라는 얘기죠. 뭐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입니다. 뭐에 관계없이. 시작. 뭐뭐에 관계없이 뜻이죠. 뭐뭐에 관계없이. 뭐에 관계없이 작동한다는 거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정치적 편견, 사회적 편견 관계없이 자, 공기역학의 법칙은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이 나오죠. 대명사가 뜨면 반드시 정체를 밝혀라. 대의가 뭘 가르치지? 정체를 밝히셔야 됩니다. 고3인데도 불구하고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학생들은 절대로 현장에서 좋은 점수 절대 받을 수 없어. 정말이야, 선생님 말 정말이야. 오케이? 그 대의가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누굽니까? 그래요. 공기역학 법칙이죠. 이 공기역학 법칙은요, 논쟁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는 얘기죠. 끝났다. 끝났어. 요 말하고 요 말이 끝났다. 근데 선생님 왜 요 정도 읽고 끝났다는 줄 아세요? 뒤에 보세요. yes but 구조 나오잖아. 이 yes but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현장에서 또는 제 수업을 체계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of course but 구조입니다. of course but 구조. 알겠니? 이게 뭐야, 여러분들? of course but 구조하고 yes but 구조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수능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나온지 모르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이겁니다. 앞에 이런 구조 나오면 이렇다. 다시 yes but 구조, of course but 구조 같은 말인데 이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yes 앞에 있는 문장이 무슨 문? 무슨 문?
오 마이 갓. 무슨 문? 무슨 문요? 주제문. yes 앞에 있는 문장이 뭐라고? 시작. 주제문입니다. 그러면 yes부터 어디까지? but 앞에까지니까 요까지네, 그치? 요 문장은 양보적인 내용이야. 뭐라고? 양보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 주제문 플러스 양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but 나오죠. but 뒤쪽. 요 but 뒤쪽이 뭐야? 주제야. 오케이? but 뒤쪽이 주제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주제문.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주제가 어디 있어요? 양쪽에 다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yes but 나오면 어떻게? yes but은 어떻게? 버리면 돼. yes but 앞에 좀 버리면 돼. 이건 버려. 알겠죠? 우리가 주제 문제 풀 때. 근데 문장 끼워넣기,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장 끼워넣기, 그 다음 문장 글의 순서 있죠. 그때는 중요해요. 이걸 끄집어내놓고 이걸 끄집어내놓고 이게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를 묻는다는 거죠. 이게 수능에 출제 이미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됐어요. 그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꼭 기억이 돼. 그 다음부터는 of course but 나오겠지. yes but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이거 어디 둬야 돼? 이거는 바로 but 앞에다가 요걸 위치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런 얘기해 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2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못해요. 알겠지? 네. 자, 오케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 정말 잘 챙기십시오. 예를 한번 들게요. 보세요. 이게 양보 구조란 말이에요. 어떤 말을 던져놓고 그래요. 물론 이런 게 있죠. 하지만 이렇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거야. 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태원의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은 어느 선생님 수업 듣겠죠.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이태원 수업을 듣습니다. 요게 바로 of course but 구조, yes but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수능 잘하는다. 오케이, 좋아. 가볼게요. 요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이제 이해갔지? 그래. 이 공기역학의 법칙은 정치적 편견이나 사회적 편견에 관계없이 북한의 김정은이도 또는 그죠? 남한의 우리도 그죠? 네. 그 정치적, 사회적 편견 없이 유럽 또는 누구죠? 미국의 트럼프든 그죠? 러시아의 푸틴든 이 사상과 정치와 관계없이 공기역학의 법칙은 동일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자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네 문화가 옳고 내 문화가 옳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기역학 법칙만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답은 뭐야? 답 볼까요? 네, 보시죠. 정답. 과학적 진실. 이게 공기역학이잖아. 이것은 적용됩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남한이든 북한이든 유럽이든 그죠? 네,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치? 보편적으로 공기역학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뭐에 관계없이? 짠짠짠짠짠짠짠. 뭐에 관계없이? Relative perspectives. 상대적인, 그쵸? 관점. 이 상대적인 관점과 관계없이 irrespective of, regardless of 같은 수거잖아요. regardless of 요게 뭐야? irrespective of 같은 말입니다. irrespective of 같은 말이야. 뭐에 관계없이. paraphrasing 한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까지 이해갔죠? 네. 자, 다시. 공기역학의 법칙은 정치, 사회적 편견에 관계없이 작동됩니다. 이러한 공기역학의 법칙은 논쟁의 여지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토론할 수 있죠. 뭘? 어느 정도까지는 뜻이야? To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 이 공기역학 법칙이 근사치가 있는지 근사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공기역학의 법칙이 어떤 타당성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그리고 공기역학의 법칙이 take into account 하게 되면 고려하다 뜻이야. 고려하다. 공기역학 법칙이 뭘? such as입니다. such as가 뭐야? 뭐와 같은 세세한 사항이죠.
quantum entanglement. 이건 뭐냐면 밑에 나오네요. 양자 얽힘. 물리 시간에 배우셨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unified field theory. 이게 통일장 이론. 통일장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자 얽힘과 같은 이런 세세한 사항을 이 공기역학 법칙이 고려하고 있는지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몇몇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은 어떤 개념이야? That is clearly 분명하고 disturbingly missing from today's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 discourse 하면 보통 토론이야, 토론.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적, 정치적 토론으로부터 분명하고 불편할 정도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은 바로 is the concept.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어떤 일부 질문들은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 질문들은 우리는 과학적 질문이라고 과학적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그것들의 과학적 질문의 답은 진실을 나타냅니다. 과학적 질문은 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적 질문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 과학적 질문의 답들은 입증할 수가 있어요. validate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다는 뜻이죠. 뭐함으로써, 뭐에 의해서? 실험 또는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과학적 실험의 답은, their answer죠. 답은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기술을 창출하고 그리고 또 지구를 살리는 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론조사 요원이 필요 없습니다. 또는 randomized trial, 그러니까 어떤 무작위의 시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뭘 결정해? parachute, 낙하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낙하산이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뭐 여론조사 요원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무작위의 시도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낙하산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단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그냥 공기역학의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고 실험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해하시면 되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네, 5번 되겠습니다. 됐죠? 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문화라든지 정치 이런 개입이 먹히지 않고 어디에서나 어떻게 객관성을 갖고 있고 진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바이바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밑줄친 부분의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있으면 밑줄이 마지막에 있잖아. 그러면 위쪽 내용에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빈칸이 중앙에 있으면, 밑줄이 중앙에 있으면 아래쪽, 그 다음에 마지막이면 위쪽들이 중요하겠죠. 읽고 이 부분을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의미 갖고 표현 다르게 하는 표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When a community stopped the hunting female wild cattle, those herds would over time tolerate the closer presence of humans. 자, 한 지역 사회가 그치? 멈췄을 때 뭘 멈췄습니까? 사냥을. 누굴 사냥 멈췄습니까? 암컷 야생소입니다. 그러니까 암컷 야생소를 사냥하는 것을 지역 사회가 멈췄을 때, 암컷 수컷이 아니고 암컷 사냥을 멈췄을 때, those herds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일까? 암컷 소 무리들이겠죠. 자,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견뎌내더라, 참아내더라는 거죠. 관용하더라는 거죠. 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존재하는 걸. 누구? 인간이 좀 더 가까이 존재하는 것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암소를, 야생 암소를 막 잡으면 어떻게 돼? 잡으면은 소들이 도망가겠지. 근데 사냥을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이 이제 사람이 옆에 와도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지. By watching the wild cattle, 야생 소들을 관찰함으로써 as our deep ancestors, 우리의 저 멀리 존재했던 그 저 옛날의 조상들이 어떤 포식자를 관찰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
포식자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학습을 했던 것처럼 좀 더 최근의 조상들은 자, 어때요? 그 야생소들의 삶의 주기, 즉 생애 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and 나오니까 could have가 공통이죠. could have pp, could have pp입니다. 그리고 또 몇 번의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모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could have pp가 뭐야? could have plus pp는 아마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다. 시작. 아마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구문 알아두십시오. They started bringing a few. 이 they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they, 대명사 항상 정체를 밝히시라 했습니다. 좀 최근에 조상들 말하겠죠. 자, 그들은 뭡니까? A few, 몇 마리 정도를 into, 어디로? 그 마을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암컷소를 이제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As youngsters, 암컷소들이 어렸을 때, 그치? 아주 어린 암컷소들을 어떻게 돼요? 그 마을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start ing죠. 그 팬은 뭐야, 여러분들? 팬은 우리야, 우리. 동물들을 가두는 우리 있죠? 우리를 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trying to keep them alive. 그 소들을 어떻게 돼요? 암소를 살아있도록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키우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They had been 되겠죠? They had been watching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그 조상들은 뭡니까? 지켜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뭘? 소들, 어떤 소들이죠? Across generation, 세대를 거쳐 소들을 관찰했다는 거죠. They knew,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소들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생애 주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더라는 거죠. 서로 그리고 협동을 해서 came up with는 뭔가를 생각해내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뭔가를 생각해내다. 시작. 뭔가를 생각해내다 뜻이죠.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뭐에 대한 아이디어입니까? Raising their own cattle. 그들 자신의 소를 기르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서로 생각을 해내더라는 거죠. 그 결과 먹이 가축화죠. 먹이 가축화. 근데 먹이 가축화가 뭐야? 집에서 소들을 기르는 거야. 길러서 이걸 이제 먹이로 쓰는 거지. 먹이 가축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이 그렇게 된 거야. 그거에 대한 시초가 되겠지. 먹이 가축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자, once cattle, sheep, pigs, llamas, and goats were living with humans, it was a simple task to do, like with dogs, a bit of behavior and morphological shaping via direct manipulation. Manipulation, right? For wool, milk production, or rapid growth from meat. 되겠죠? 네. 자, 뭐냐면 이제 once 나오죠, 여러분들. once. 자, 시작. once 다음에 주어. once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왔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SV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once 주어 동사 해서 시작. 일단 뭐뭐 한다면. 시작. 일단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 일단 소와 그 다음에 양, 그리고 돼지, 그리고 llamas, 여기 있죠, llama, 그리고 염소, 얘들이 인간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자, 아주 간단한 과제였습니다. it은 가주어가 될 것이고, to야가 진주어 되겠죠? 뭐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었어요? 강아지, 개죠? 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ike with, as with 같은 거야. as with, like with, 뭐뭐 경우처럼, 시작, 뭐뭐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개들 경우처럼 약간의 행동 형태, 행동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형태를 바꾼다든지 이런 조작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 상태는 지들이 알아서 자라지만은 집에서 가축으로 기를 때는 조작할 수 있잖아. 사료를 더 줘서 더 빨리 자라게 한다든지, 그지? 무슨 말겠죠? 지방이 많게 만든다든지 음식 조절을 통해서, 그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유, 그죠? 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유 생산 또는 빨리 성장하도록 고기 위해서, 그죠? 그런 걸 위해서 조작을 함으로써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형태적인 조작을 하는 것이
좀 더 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The selection of specific individuals to breed was the initial step toward modern domestic animals. 이 selection은 선택이 되겠죠? 선택. 네, 선택입니다. 뭐의 선택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쵸? 특정한 개체들, breed 하면은 이제 키우는 거죠. 네, 사육하는 겁니다. 이 사육할 그 구체적인 특정한 개체들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씨앗이 좋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품종이 좋아야 되겠지. 좋은 품종 가져오는 거야. 산에 야생 소 중에서, 얘 괜찮은데? 얘 괜찮은데? 얘는 힘이 없어. 빼버리고. 그치? 이렇게 괜찮은 그런 동물들을, 그쵸? 암소를 데려오는 거야. 알겠니? 뭐, 그렇게 해서 이 사육할 특정한 개체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현대의 어떤 domestic animals, 가축 동물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가 그냥 데려와서 기르는 거야. 품종 좋은 놈 데려와서 기르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뭐야? 햄버거다는 거지, 햄버거.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응? 그게 무슨 말이야? 햄버거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소를 통해서 어떻게 햄버거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됐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답이 될까요? 이거 보세요. 이 가축하라고 하는 것은 lead to, 뭐를 가져오다 뜻이죠. 기본형이 lead to야. lead to가 뭐야?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뭐뭐의 결과를, 자, 뭐뭐의 결과를 가져오다. 시작. 뭐뭐의 결과를 가져오다 뜻이죠. 이 가축하라고 하는 것은 자, 음식의 근원의 개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을 위해서 뜻이죠.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 어려움 없잖아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좀 챙겨두시고, 예, QDPP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오케이, bye by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케이. 밑줄친 creativity is the original open source code가 다음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픈 소스 코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픈 소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그죠? 오픈 소스라는 게 뭐야? 오픈 소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네. 자, 이 무료로 이제 풀어놓고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을 자기들 알아서 개발하도록 그쵸? 뿌려주는 거죠, 무료로, 그죠? 오픈 소스인데. 자, 그래서 이 창의성은 원래의 뭐야? 오픈 소스 코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상적 표현, 비유적 표현으로 밑줄 그어놓고 이게 뭘 묻는지 묻는 거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만 봐서는 절대로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줄 친 문장의 주변을 보셔야 되죠. 읽고 요 부분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 얘랑 의미 갖고 표현다르게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The primary impetus. impetus라는 단어가 뭐죠? 동력이다. 추진력, 동력. 그러니까 주요 동력입니다. 누구의 동력이야?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인 혁신의 동력입니다. 과학과 기술 혁신의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has been, 이게 동사 되겠죠? 바로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었습니다. 증가된 능력 덕분이었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자, reach out, 뻗어나가서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누구랑? 남들과. 남들과 우리의 생각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남의 생각하고 같이 교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과학과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as well as는 양쪽이 같은 구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구조가 와야 돼. 그래서 앞에 to 동사 왔죠, 뒤에. 앞에도 to 동사 왔으니까 또 어떤 능력? To borrow other people's ideas. 남들의 생각을 borrow, 빌려올 수 있는, 그리고 빌려와서 그 빌려온 생각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blend, 혼합을 해요. 혼합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또는 증가된 능력 덕분에 과학,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단들 이해가셨죠? 네, 좋습니다. Combinatorial creativity. 자, 이 용어는 뭐냐면 결합적 창의성입니다. 이 combination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죠. combinatorial
creativity, 결합적 창의성. 이것은 여러분들 중요한 배경 지식 용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결합적 창의성입니다. 이 결합적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하는 거죠? Nothing is genuinely unique.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독특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not in the sense of being constructed entirely from scratch. 이 from scratch라고 하는 것은 수거입니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수거예요. 처음부터 전적으로 그렇죠? 이 고안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고안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독창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 어떤 것도 진정하게 독특한 것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합적 창의성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로 데이터라고 하죠. 로 데이터. 그렇죠? 어떤 A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다음 B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C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D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하나의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자, 이게 처음에는 전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그 어떤 것도 독특한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럼 뭐야?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도 창의적인 게 없고 B도 창의적인 것도 없고 얘도 없어. 근데 얘랑 결합을 하니까 독창적인 게 하나 생기는 거야. 알지? A와 B를 붙여버리니까 뭔가 그쵸? 뭐 X와 같은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죠. 이걸 결합적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챙겨두시고 다음 문장. 근데 그 개념은 방금 나왔던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만나게 됩니다. 누구랑? 엄청난 저항이죠. 상당한 저항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디에서? 창의적인 공간들 속에서 엄청난 저항을 마주치게 됩니다. To create,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lank canvas, 텅 빈 캔버스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의성은 텅 빈 캔버스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나 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생태계, 어떤 생태계죠? 어떤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는 영향과 영감의 이러한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거죠.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 D라는 데이터, 그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니나 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고대의 유물들이죠. 고대의 유물들을 어떤 유물이야? Fro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네, 이 Metropolitan 이 미술관에 있는 고대의 유물들이죠. 고대 유물들을 사진을 찍어요. 촬영을 해요. 촬영한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To illustrate her point. 자신의 어떤 그 주장할 사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 모든 창조물은 derivative하다. 파생적이다. 그치? 파생적이다. 이 derivative라는 단어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창조라고 하는 것은 파생적이다. 파생적이 무슨 말이야? 다른 것을 본떴다는 거지. 그러니까 A와 B를 결합해서 X 나왔잖아. 그럼 X는 뭐야? A와 B에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갑자기 없던 것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A와 B에서 나온 거지. A와 B라는 데이터에서 X 나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그리스 로마에 보면은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작품을 가지고 생뚱맞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런, 비너스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비너스상 같은 것을 가지고 그걸 본체로 해서, 그죠? 그걸 모델로 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또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이게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여러분들?
이 이집트에 보면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네, 많은데 그걸 가서 또 본떠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걸 만들어 버려. 응? 알겠지? 이게 바로 결합적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된다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됐죠? 자, derivative라는 단어가 뭐야? 파생적이라는 단어인데 빈칸 뚫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Every work of art, 모든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생적인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올리버 라딕이라는 사람이 examines the reappropriation of images. 이미지의 재전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보면 reappropriation이라는 단어가 재전유라는 재전유.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건 이거예요. The act of taking back or using something again or in a different way. 그러니까 뭔가를 다시 가져와서 이용하는 거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떤 조각상들이 많잖아.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죠? 그 조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려 이렇게. 새로운 형태잖아, 그지? 이걸 바로 뭐야? 이걸 재전유라 그래.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은 파생적인 작품인데 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도 올리버 라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미지의 재전유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비디오 에세이에서. 그죠? 네. 비디오 에세이가 뭐죠? 버즈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여기서다가 이미지의 재전용을 점검하더라는 거, 조사하더라는 거죠. 뭐 함으로써? By looking at how Disney recycles animation. 그 디즈니가 그죠? 이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지켜봄으로써 그죠? 그의 영상 에세이 Birds에서 그죠? 이 이미지의 재전유를 재검토하고 재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래의 이 오픈 소스 코드다. 이 오픈 소스 코드라는 거죠. 아니 오픈 소스 코드. 오픈 소스 코드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이 A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B를 여기다가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뭐가 나와? X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 X는 뭐야? A와 B를 결합한 그죠? 다시 말해서 A를 재전유한 작품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짠짠짠. 바로 결합적 창의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된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같죠? 근데 아인슈타인하고 뭔가 좀 다르지, 그지? 아인슈타인하고 뭔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모델로 해서 이걸 A라고 그러자.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하나를 집어넣어서 X 만든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니?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모습을 아인슈타인이라는 원형을 재전유해서 이걸 만든 거지, 그치?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결합적 창의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창의성은 바로 원래의 오픈 소스 코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창의성은 바로 뭐죠? 다른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맞지?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이게 오픈 소스지. 오픈 소스 가져와서 뭐 한다고? 그 오픈 소스 위에다가 만드는 것이지. 알겠죠? 네. 이해하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재전유한 거잖아. 그치? 그게 창의성이라는 거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네. 아주 멋진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수능에 발제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결합적 창의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짜집기다, 짜집기. A와 B를 짜집기 하게 되면 새로운 뭔가가 탄생한다는 거죠. 원래 A는 창의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A와 B를 결합했을 때 창의성이 생긴다 해서 결합적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셨죠? 자, see you next time. 네, bye bye. Hello,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지형사 이통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볼까요? 밑줄 친 부분에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야? 밑줄 친 부분만 봐서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것에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라 그랬죠? 가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 심리학에 대한 얘기인데 별표 1000개 박아 놓으시고 이것은 시험에 차용될 수 있으니까 소재로 차용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출발! 자, your low road guided hands know how to do it. low road, 여러분의 그쵸? 낮은 길이 안내하는 손이 그 방법을 안다. 이 뭔 소리일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하겠죠? F, 오케이, 프로이드. 자, 프로이드 long ago. 그럼 프로이드 하게 되면 이 사람인데 누굽니까? 이 보통 정신 분석학의 대가죠. 그죠? 뭐 꿈의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좀 보통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정신 분석학의 대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프로이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 아주 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꿈의 해석하면 여러분들. 자, 하여튼 이 프로이드가 오래전에 distinguish between A and B입니다. distinguish between A and B가 뭐야? A와 B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이드는요. 어떤 의식의 세계와 그 다음에 잠재의식의 세계를 구별 지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의식적인 생각과 무의식적인 생각을 구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해는 뭐에 대한 의식의 잠재의식이죠? 네, 잠재의식의 세계의 이해는 프로이드의 들끓는 seeding이라는 보세요. 여기 나오죠? 소용돌이 치는 무의식과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억압을 받는 그러한 충동과 그리고 본능이 담겨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잠재의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의 이해는 뭡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보세요, 나오죠? It's a cooler. 좀 더 쿨하고 멋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요즘은 이 잠재의식을 설명한다는 거죠. 자, 뭔 얘기인지 잘 보세요. 여기선 이 글은 뭐냐면 이겁니다. 벗을 통해서 예전과 지금 요걸 이제 시간상의 대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걸 시간상의 대조라고 그래요. 옛날에 바라봤던 잠재의식 세계하고 지금 현재 시대의 잠재의식이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시대 때는 이 잠재의식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 인간은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 인간의 뇌를 보면 이렇다는 거야. 자, 어떻게 이고가 있어. 이고. 여기 있죠? 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현실적 자아입니다. 이게 현실적 자아, 현실적인 자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평상시에 다니는 모습이 있지. 그게 현실적 자아야. 근데 그 현실적 자아 밑에 이드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이드. 요 이드의 세계가 있다면 요거 이드 세계가 뭐냐면 바로 잠재의식 세계야. 이게. 그죠? 여기 바로 잠재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입니다.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나 저 새끼를 때려버리니까 말도 정말 너무 미워. 야, 저거 물건 좀 훔치고 싶은데, 저거 좀, 얘 진짜 꼬지고 싶어. 여러분들, 꼬지고 싶어도 꼬집어요? 아니죠. 뭐 때문에? 내가 현실적 자아 때문에 못 꼬집잖아. 마음속에는 저 새끼 때려 죽이고 싶은데 말이야. 그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정치를 졌다게 하고 있어. 뭐, 저런 놈을, 저런 정치가로 우리가 뽑아놨어. 막 열받잖아. 마음속에 그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바로 이드의 세계야. 그러니까 이드의 세계는 굉장히 소용돌이 치는 폭발적이고 본능적이었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보면요. 스님들이 꿈속에서 사냥하는 꿈이 제일 많아요. 그죠? 사냥하는 꿈. 그다음에 신부님들도 그죠? 사냥하고 죽이는, 살인하는. 그죠? 어떤 그런 화살 가지고 동물 쏴 죽이고 말이야. 그죠? 이런 것들이 꿈속에 나오는데 왜? 그만큼 잠재의식에서 눌렸기 때문에 꿈에서 나오는 거야.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드 세계를 짓눌러 놓으니까 repressed, 짓눌려인 그 충동과 본능으로 가득 찬 그러한 들끓는 잠재의식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러한 unconscious mind라는 거야. 알겠지? 네. 근데 또 인간이 어떻게 돼요? 또 이거 위에 슈퍼에고가 있어. 슈퍼에고. 이 슈퍼에고는 뭐냐면 이거는 도덕적 자아예요. 도덕적 자아. 얘는 너무 도덕적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죄의식이 큰 거지. 내가 남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죄의식 느껴서 잠도 못 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거와 이거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실적 자아라는 거야. 이기적인 자아죠. 이기적 자아. 응? 알겠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건 딱 사회적 자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말은 의식 세계하고 그 다음에 잠재 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좋아요. 좀 얘기 그래 길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 unconscious mind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뭐란 얘기야?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쵸? 아까 말씀드린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소용돌이 치는 그런 잠재의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뭐냐? 좀 더 쿨하고 멋있고 좀 더 큰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좋은 개념이죠. 그죠? 네, 좋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생각, 언어, 태도, 그리고 인식, 이 모든 것들은 작동합니다. 바로 이 두 개 트랙에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 두 트랙이 뭐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높은 길, 그죠? 높은 길, 그리고 잠재의식, 즉 무의식적이고, 이것도 오토매틱이라는 것은 뭐야? 자동적인 뜻이, 이것도 잠재의식이라는 뜻이야. 잠재의식의 자동적인 낮은 길, 알겠죠? 이 두 가지 길로 이렇게 위에서 작동합니다. 우리의 높은 길의 마인드는 다시 말해서 의식 세계죠. 의식 세계는 성찰적이다. 항상 우리는 성찰하지, 그지? 성찰하고 의식 세계에서 우리의 낮은 길, 즉 잠재의식은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직관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subconscious 세계고, 그 다음에 성찰하는 거 있죠. 자기 반성도 하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뭡니까? 네, 바로 의식 세계입니다. 이 두 개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consider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독해하다가 consider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시입니다. 예시. 오케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또는 뇌하고 손은 알고 있습니다. 뭘? How to move into the right lane. right lane이 뭐야? 오른쪽 차선이죠. 오른쪽 차선. 그렇죠?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는 법을 우리 뇌와 손은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죠?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는지 의식적으로는 설명 못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들은 우측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차선으로 이렇게 턴할 것이다. 휠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차선에 있다가 2차선 옮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봐요.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요렇게 차를 이동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 차선 이동하잖아요. 그죠? 한번 상상해 봐요. 운전자로 생각해 봐. 그러면 대부분 운전자는 뭐냐면 오른쪽 차선으로 한번 가세요. 이동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야, 1차선인데 2차선으로 가봐. 한다 그러면 2차선으로 어떻게 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 돌리면 되죠, 뭐. 이러면 되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라.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아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핸들이 이렇게 끊겼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2차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차선을 벗어나겠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건너면. 맞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틀어야지. 이렇게 온 다음에 틀어줘야 되지, 그만큼. 휠을 틀어야지, 그지? 근데 대부분 운전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오른쪽 틀면 되지. 그러면 그대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의식적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른쪽만 틀기만 한다. 틀기만 하면 곧바로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틀기만 하면 어떻게 돼? 틀기만 한다는 것이 대시야. 알겠니? 그러니까 that will turn right. 이게 대시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off the road, 도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 사고 나겠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한 다음에 당신은 reverse가 뭐야? 역으로 돌리다 뜻이죠. 이만큼 돌렸으니까 다시 이만큼 더 틀어낸다는 거죠. 알겠죠? reverse steering wheel. 이게 운전대잖아요. 운전대를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이 틀었으니까 이만큼 온 만큼 동등하게 틀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 왼쪽 센터로, 그쵸? 왼쪽 센터로 딱 맞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시
센터 포지션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있는 손은 그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하면서도 막죠? 대화하고 뭐 전화 받으면서도 운전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의식 세계가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unconscious mind process. 여러분의 잠재의식 세계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자동적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잠재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걸 자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라고 해석하세요. 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은 질문이니까 꼭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바이바이.